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 정말 힘이 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진짜 몇 번이나 소름 돋았어요.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기계 팔로 두 개의 로켓이 동시에 착륙하는 장면, 민간인이 우주에서 직접 선외 활동을 하는 장면, 이게 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SF 소설 쓰냐는 소리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주말 뉴스가 됐어요. 스페이스X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요즘 로켓 발사 빈도가 얼마나 되냐면 항공사 일정표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실제로 최근에는 주말 하루에 2발을 동시에 쏘는 더블헤더 발사를 성공시켰는데요. 미국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각각 펠컨 9 로켓을 발사하고 두 1단 부스터를 모두 바다 위에 착수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는 스타쉽 V3의 첫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준이 아니라 왜 그 장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지,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까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돌아가야 할 날은 2015년 12월 21일이에요.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스페이스X 이전에는 궤도급 로켓이 발사 후에 스스로 수직으로 착륙한다는 게 그야말로 공상과학의 영역이었거든요. 로켓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었어요. 수천억 원짜리 기계를 바다에 빠뜨리거나 대기권에서 불태워버리는 게 당연한 공식이었죠. 근데 스페이스X가 그 공식을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펠컨 9의 1단 부스터가 페이로드를 우주로 올려보내고 나서 다시 플로리다 케이프 캐네버럴에 있는 착륙 지점 한 번으로 돌아와서 수직으로 착지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착륙 직전에 불꽃이 번쩍이면서 로켓이 조용히 내려앉는 그 장면, 저는 지금 봐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게 왜 혁명이냐면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우주 여행의 경제학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처럼 날고 정비하고 또 날 수 있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18년에는 한 번 더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펠컨 헤비라는 로켓의 첫 번째 비행 때였는데요. 펠컨 헤비는 펠컨 9세개를 묶어놓은 형태예요. 발사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분리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케이프 캐네버럴로 동시에 귀환해서 완벽하게 나란히 착륙한 거예요. 두 로켓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같은 속도로 같은 자세로 내려앉는 그 장면은 기술적인 정확도의 측면에서도 대단하지만 시각적으로도 정말 그림 같은 순간이었어요. 스페이스X의 자율 착륙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죠. 당시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던 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스타쉽 이야기를 해야죠. 스타쉽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발사체예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됐냐? 전혀요.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개발할 때 채택한 방식은 테스트하고 배우자였어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날려보자는 거죠. 덕분에 초기에는 폭발 영상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2020년 12월에 SN8 프로토타입이 비행했을 때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SN8은 5km 상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벨리 플랍이라고 불리는 자세를 취했는데 로켓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몸을 눕혀서 대기 저항을 이용해 하강하는 거예요. 이 자세로 제어된 하강을 하다가 착륙 직전에 다시 수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 크기의 로켓이 공중에서 가로로 눕혔다가 세로로 세우는 걸 처음으로 해낸 순간이었어요. 비록 하드 랜딩으로 끝났지만 공기 역학적 제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폭발들이 이어지다가 2021년 5월에 드디어 SN15가 그 사이클을 끊어냈어요. 고고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 플립 기동을 수행한 뒤 폭발 없이 온전히 착륙에 성공한 첫 번째 스타쉽 프로토타입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복잡한 착륙 플립 기동이 이론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현실이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요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로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 개발 역사에서 가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이걸 꼽을 거예요. 2024년 15월 스타쉽의 5번째 비행시험이 진행됐어요. 여기서 스페이스X는 그때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걸 해냈어요. 슈퍼 헤비 부스터가 발사지로 귀환하면서 착륙 패드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발사탑의 거대한 기계식 팔에 공중에서 잡힌 거예요. 이 발사탑이 메카질라라고 불리고 그 팔은 젓가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기술이냐면 로켓을 발사하고 돌아온 부스터를 사람이 개입 없이 바로 다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착륙다리도 필요 없고 착륙 패드도 필요 없고 그냥 발사탑이 잡아서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초고속 재사용성의 핵심 기술이에요. 발사하고 돌아오고 또 발사하는 사이클을 전례 없는 속도로 돌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 13번째 비행에서 15번째 비행 사이에 스타쉽 상단부가 귀환할 때도 메카질라로 잡는 첫 번째 시도를 할 계획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로켓 전체가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예요. 로켓 얘기만 하면 섭섭하죠. 사람 얘기도 해야죠. 2024년 9월 폴라리스던 미션이 역사를 새로 썼어요. 제드 아이작만과 세라 길리스가 크루 드래곤 해치를 열고 지구 상공에서 선회 활동을 수행한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의 민간 상업 우주 유형이에요. 나사 우주 비행사도 러시아 우주 비행사도 아닌 민간인이 우주에서 선회 활동을 한 거죠. 두 사람이 스페이스X가 직접 설계한 EVA 우주복을 입고 작업했는데 이 우주복은 훗날 화성 표면을 걷는 사람들이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X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임무를 설계했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8월 26일 스타쉽 10번째 비행 임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패지 디스펜서 테스트가 처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패지 디스펜서가 뭐냐면 옛날에 유행했던 사탕 자판기처럼 위에서 쭉쭉 밀어내는 방식으로 위성을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비행에서 스타쉽 상단부가 계획된 중궤도 궤적에 도달한 후 스타링크 위성 모사체 8기를 이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배치했어요. 이 기술이 검증됐다는 건 스타쉽이 앞으로 엄청난 양의 페이로드를 한 번에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성 배치를 마친 스타쉽은 착륙번을 수행하고 바다에 성공적으로 착수했어요. 이 영상이 정말 장관이었는데 대형 우주선이 바다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장면이었거든요. 스페이스X가 이 기술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스타링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타링크는 지금 전 지구적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가정기업, 선박, 항공기 등의 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존 스마트폰을 수정하지 않고도 우주에서 직접 오지 연결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위성 문자와 저속 데이터를 제공해서 전파 음영 지역을 없애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겠다는 거죠. 이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했어요. 궤도 위성망의 대규모 AI 연산 능력을 통합하기 위해서예요. 스타쉽의 패지 디스펜서 기술이 그 핵심 수단이 되는 거고요.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면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쉽 V4 개발에 착수한 상태예요. 랩터 엔진 42기를 탑재한 버전으로 2027년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수직 착륙, 동시 착륙 고고도, 플립 스타쉽 착륙 성공, 메카질라, 포획, 민간, 우주 유형 대형 페이로드 배치까지. 이 모든 게 그냥 기술 과시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착륙, 포획, 우주 유형 하나하나가 그 길 위의 발걸음이에요. 다음번에 스페이스X 발사 중계 영상 보실 때 오늘 제가 드린 맥락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로켓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